거세지는 여권의 사퇴 압박 속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 사태와 사법행정수장의 대행 체제도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된 직후 국민에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직격한 뒤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거취 표명하라고 사퇴 압박 나섰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여권 일각에서 탄핵소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역대 최단 기간인 42일 만에 물러난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 임명은 미뤄지며 사법행정은 기우종 차장의 대행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 제청도 차일피일 미뤄져 곳곳에 빈자리가 생기는 모습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일 때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던 박영재 대법관이 재판에 복귀하면서 재판부는 그나마 결혼 없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미뤄지는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두고는 임명권자인 청와대와 제청권자인 대법원 사이 기싸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4명을 후보로 추천한 지 40일이 넘었는데 통상 2주 이내 제청이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후보 제청을 하더라도 임명까지 한 달 정도가 소요되고 여야 대치로 인사청문 과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법관 임명은 더욱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그래도 조희대 이야기도 중요하니까 이 세 분 모셔서는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권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이번 주에 출근길에서 했거든요. 근데 뭐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반향이 없어. 네. 관심도 없고. 조희대한테 응답한 사람은 장동혁밖에 없어요. 아, 장동혁 대표 응답했나요? 아니 조희대가 이게 같이 걷기 투쟁, 장외 그렇죠. 투쟁 했으니까. 사법개혁 3법을 국회에서 통과했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는 떠났는데 그때부터 통과할 때부터 조희대가 아침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리고 법원장 회의를 했죠. 예. 그리고 또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반향이 없어요. 예. 국민들이 반향이 없고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까지 앞에까지 가서 외치고 그랬지만 바로 그냥 국무회의 의결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거는 국민들한테 들고 일어나 주세요에 일어나 줬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조희대의 자업자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 말도 없이 출근했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그래서 자 조희대 대법원장님한테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습니까? 창피해. 어디에서 반향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중동이 좀 써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안 써줘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전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사법신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37%인가 뭐 그 얘기를 예, 했잖아요. 숫자도 정확히 말했는데 그것도 틀린 여론조사 인용했다 이런 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칼럼. 사실 국가기관에 대해서 다른 곳이 아마 50%가 다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검찰이 33%인가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검찰이 정말로 정치 검사들 때문에 사법 신뢰가 완전히 다 땅에 떨어져 있는데 거기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우리가 괜찮다, 뭐 미국하고 비교해서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하고 전혀 안 맞는 말이고 좀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법원이 신뢰도가 신뢰도가 가장 제일 높았어요. 높았어요. 예. 정부기관 중에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그게 지금 검사들 수준, 검찰청 수준으로 내려온 떨어졌다는 거다. 거죠. 내려왔는데 거기에 크게 공헌하신 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나갔잖아요. 사임했죠. 예. 자리만 내려놨고 대법관이긴 그러니까 합니다. 예. 그 박영재를 분명히 그 자리에 2인자로 앉혀놓은 거는 분명히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앉혀놓은 거잖아요. 예. 하여튼 경력에도 불구하고 무슨 경력, 하기한 무슨 성심 주심이었죠. 그러니까 그 흠결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인자 자리에 앉혀놓은 거잖아요. 그거는 돌격된 행동대장으로 방패막이가 되라는 그 목적은 그거잖아요. 예.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나가버렸단 말이야. 물론 표면적인 명분으로는 사법개혁 3법에 내가 반대하는 거로다가 결규를 보여주겠다 나간 건데 예. 조희대하고 상의를 하고 나간 건지 아니면은 정말 여기서 같이 있다가는 나까지 험한 꼴 당하겠다. 나부터 뛰어내려야겠다. 이거 아닌지. 그리고 심지어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지금 예. 그 속마음들을 내가 알 수는 없으니까 법원행정처장 입장에서 뭔가 그 사법개혁 3법도 있고 어떻든 사법 그 수사권까지 수사할 날이 지금 직접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네네. 근데 그걸 하여튼 미연의 어떤 사전적인 차원에서
뭔가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예. 법원행정처장 입장에서 뭔가 받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까지 내가 못한다. 이것까지 하면 내가 정말 빵에 들어간다. 그래서 나간 거 아닌가. 어쨌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예. 왜 그만뒀을까? 법원행정처 이제 없어진다고 그러고 민주당에서 계속 밀어붙이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힘이 빠진 게 그래서 이제 노태학 대법관 이제 후임으로 성관이 예. 그 TU가 이제 위원장, 비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 원래 천대엽 예. 전 행정처장을 집어넣었다가 그 하루 만에가 그냥 철회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되게 모양새가 빠지는 거죠. 원래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었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대법관 재청하는 문제로 계속해서 청와대하고 싸우고 있는데 싸운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예.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이 꺾일 것 같아요. 신경전을 벌일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꺾일 것 같아. 고집 부린다고 해서 지금 그걸 받아들여질 리가 없어요. 지금 것은 대법원이 다 이겼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이제 점점 힘이 빠져가지고 예.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져서 사법부가 되게 무력감에 좀 빠져요. 저 법원 앞에 점심시간에 가보잖아요. 대법원 앞에요? 아니 대법원도 그렇고 중앙지법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부장판사인지 누가 그 배석판사인지 누가 그 직원들인지 다 보여요. 그렇죠. 보이잖아요. 기러기처럼 이렇게 네, 부장판사 앞에 이렇게 사기진이라고 하나요? 꼭 뒷짐지고 가고요. 네. 뒤에서 그 배석판사들이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3명씩 계급으로 걸어다니고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메뉴도 윗사람이 뭐 어떤가 이렇게 하면 아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정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요즘 안 그래. 자 그런데 밥조가 따로 있어가지고 밥조에서 다 정해요. 그런데 자 그냥 예의예요. 그런데 법원의 권위라고 해야 되나 판사들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기현 뭐 조희대 이런 사람들이 크게 일조를 했는데 지금 위에서 하는 얘기를 밑에 판사들도 지금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계속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까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이 스스로 나갈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 얘기는 자기가 안 나간다 그랬죠. 안 나간다는 얘기는 했죠. 그럼 어떻게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건가요? 몇 가지 저는 앞으로 지켜볼 가늠자는 몇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대법관 지금 두 명 지금 서로 청와대하고 좀 기싸움하고 있잖아요. 네, 김민기, 김민기, 박순영. 어쨌든 지금 알려지기로는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판사를 갖다 이제 추천하려고 하고 박순영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픽이잖아요. 누구를 지금 이제 그 픽을 하느냐, 제청을 하느냐 이게 지금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금 후임을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저는 할 사람 없다고 봐요. 그럼 계속 공석으로 방패막이 없어지면은 조희대가 직접 뭔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성장 그 사람의 그 어떤 배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사퇴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또 누구?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이분이 중간에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나가는 순간 너무 매우 위험해지지. 그렇지, 매우 위험해지지. 조희대 자체가 칼날이 바로 들어오지 그러면. 본인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지킬 것이다. 지금까지 안 하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대법원장의 타이틀, 그 방패막이가 없어지면 바로 수사의 칼날이 나한테 직접 들어오니까 지금 사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지. 다른 일방적인 상황 같았으면 벌써 했죠. 네네. 그리고 옛날에 민주당하고 이제 그 국민의힘하고 싸울 때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있을 때 국민의힘 사람들이 얼마나 김명수 대법원장을 괴롭히고 나가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모욕을 그렇게 모욕을 주지. 게다가 그때 대법원장 차까지 막 막아서면서 자기네끼리 1인 시위하면서 돌아가면서 막 정말 행패를 부렸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유가 뭔지 알아요? 임성근 그때 고법 부장판사가 사퇴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뭐 말을 했네 안 했네 이거 가지고 좀 기다리라고 했다.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뭐 양심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김민기 판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법원의 사유가 남편 배우자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배우자가 헌법재판소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너무 오영준 재판관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좀 뭐라고 할까 명분에서 밀리는 것 같은데 대법원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또 그게 무슨 이해가 된다고.
젊은 판사들이 난 이렇게까지 비겁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라네 이런데 일절 뭐 좋다는 글도 안 나오고 비판하는 글도 안 나오고 일절 안 올라온다는 예. 거냐 지금. 예, 그런데 아무튼 판사들은 아까 하객진으로 걸어가는 분들이다. 아직도 저기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법원 행정처의 그늘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깨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오히려 민주당을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왜 이러는지 그렇게 하소연하는 판사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조희대가 지금 쫄 수밖에 없는 거는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한데 쫄았어요 지금? 전 조희대? 쫄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 생각에. 본인 생각에 예. 법원 행정 그 게시판에 코트란에서 예. 비난하는 글은 물론이고 응원하는 치열업하는 글도 하나도 안 올라오잖아요. 예. 예전 같았으면 자기네 대장이 이 수모를 겪고 있으면 뭔가 응원의 글이 막 올라왔어야 될 텐데 일절 없잖아. 조희대 입장에서 이거 봤을 때는 이건 매우 위험한 위기다. 그렇게 나가야 알아야 되겠네요. 되는데, 예.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사법부가 사실상 성역처럼 여겨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국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 역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상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입법부죠.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사법권 독립으로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서로 상호 견제 원칙에도 좀 위배되지 않나 이런 지적도 분명히 뒤따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사법권이 성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왜 말도 못합니까? 아니, 논의를 할 수 있잖아요. 논의를 네. 하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구조에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 계속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뭐 말만 하면은 뭐 사법권의 독립을 지배한다 그러고 저는 황당한 게 그러면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한 것들에 대해서는 재판 독립을 이미 사법권 내에서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입법부가 당연히 논의할 수 있는 건데 논의만 하면은 뭐 침해했다? 이미 침해했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 너무 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회는 당연히 제 할 일을 하는 거죠. 입법권을 행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상호 견제 원리가 지금 작동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의 다음 수순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까지 나서는데 일단 관련해서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3대 입법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십니까?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 들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대표까지 나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표명하라. 사퇴 압박인데 이에 대한 양당 입장이 어떨지 먼저 궁금합니다. 조국혁신당부터 갈까요? 일단 조국혁신당은 사실 정당들 중에 가장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작년 10월 17일이에요. 근데 네네.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조금 답변을 좀 미루거나 회피하는 그런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조국혁신당은 사실 처음부터 강력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공정한 재판을 사실 보장해야 될 대법원이 오히려 나서서 침해를 한 거잖아요. 그 권리를 침해를 했고 정치적 그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또 의도적인 개입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헌법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탄핵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조국혁신당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진보당은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이제 대법원장의 무소불위의 권력 그리고 지난 상황에서 대단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법개혁도 논의되고 있는 건데 네네. 개혁의 대상이 계속해서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네.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뭐 갑작스러운 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황당했거든요. 네네. 사실 저는 이제 사법개혁은 저보다
나이가 오래된 이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부터 따져도 10년은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의도된 침묵을 하다가 이제 본회의에 통과되고 나서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으니까 언급을 한 이 타이밍도 저는 대단히 약간 괘씸한 측면이 있다. 네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맞서는 모습으로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오히려 사법개혁의 대상임을 더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요. 전 대법원장이 이야기했을 때 그 노태학 대법관 후임 관련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사법개혁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을 넘어서 노태학 대법관 후임에 대해서 청와대와 뭐 협의를 할 것이다라고 네네네.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고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거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대단히 좀 찝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 개혁을 두고 사실 앞으로도 지난한 과정이 있을 텐데 네네. 여기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패를 한번 다 활용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거든요. 네네. 저는 사법개혁에 명확히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이크를 쥐므로써 이제 플레이어로 뛰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저항으로 규정할 네. 수밖에 없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향후 남은 과제들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쯤에서 그치지는 않을 것 같고 검찰의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의 수단화, 도구화, 그러다가 오히려 정치를 지배하는 그렇죠. 네. 그리고 정치 역시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정치의 사법화라고 해서 서로 간의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다 사법부에 재판으로 또 갑니다. 갖고 간 것 또한 맞아요. 정치가 반성해야 될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관련해서 한번 남은 과제들 한번 짚어보죠. 네, 이제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을 저희가 작년 9월에 통과를 시켰고, 네네. 이제 사법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수청과 공수처 어떻게 할 것인가도 남아 있고요.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해서 사법개혁에 대한 강력한 반발,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정치 전선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대단히 다분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법개혁에 대해서 지난 잘못들을 좀 제대로 파헤치고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검찰이 조작 기소한 건들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조작 기소한 것들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간다면 네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벌였던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의 증거와 전모를 확인했던 그 네네. 과정들이 앞으로도 펼쳐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검찰 조직과 이 사법권이 일반 국민들과 일반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치적으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고 증거가 있는 일이면 더 신나게 일을 벌이고 네네. 증거가 없는 일이면 조작까지 하면서 일을 벌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처리해야 되는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한테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금 퇴로가 없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출구를 봉쇄하고 장애투쟁에 돌입한 상황인데 국무회의마저 의결됐고 사법 3법은 이제 통과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했고 지금 출구가 전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원래도 어디에도 없으십니다. 원래도 없으시기 때문에 뭐 네. 마지막 뭐 거의 약간 그나마 뭘 찾아서 해보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 내란에 대한 인정과 사과 반성, 뭐 윤 어게인에 대한 절연을 하는 것 말고는 출구가 없어 보이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시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민생개혁이나 저는 진짜
여야 합의한 법안도 필리버스터 한다 이런 건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출구를 스스로 틀어막은 거죠. 사실. 원래 없으셨어요. 오히려 좀 사법부의 힘에 좀 더 기대겠다 이런 전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진짜 퇴로를 막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국정조사 대상으로 7개 사건을 또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잘 조사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사실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작년 9월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것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맞다. 이게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걸 작년부터 주장을 했는데 이제서야 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모임을 만들고 뭐 그러더라고요. 사실 쿠데타가 뭐 아래로부터 쿠데타보다도 위로부터 쿠데타가 더 나쁘다라고 한 것처럼 이 국가 권력을 활용해서 정적을 죽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는 게 사실 납치 강도 살인보다 더 나쁘다라고 하는 거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원천 봉쇄가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 회복의 관점에서도 공소 취소가 중요하지만 내란의 완전한 청산 측면에서도 이건 공소 취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걱정이 또 다른 재료를 탐색하고 있지 않을까. 네네네네. 이게 걱정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이제 대선 댓글 개입 국정원 이게 있으면서 정권의 뭐 부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다른 사건을 공안 사건을 조작하고 이런 일을 벌였던 거 아닙니까? 사실 탈출 수단으로 특히 이 사법 검찰 정권이었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그 권력이 아직 그 권한과 그 정치적 야욕이 국민의힘을 연결고리로 해서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또다시 다른 사건을 만들어냄으로써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아니고는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당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정치 검찰의 행태, 그 가능성을 틀어막는 개혁 조치가 저는 대단히 굳건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보당, 조국혁신당 제3당의 관점에서 사법 3법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에 대한 문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